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종북 좌익 세력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시민들의 저항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는 차가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수많은 국민들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부터 서울시청을 지나 대한문까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반대 국민대회 참여 국민은 매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광화문의 탄핵 반대 민심에 합류했습니다. 또 최근 화제가 된 뮤지컬 배우 차강석 씨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날 광화문에서 이재명 등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한 좌파 세력 주도 탄핵 찬성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이미 장외 집회의 규모와 열기에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탄핵 찬성 목소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제 광화문 집회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범보수 범우파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국가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거대 좌익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들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약칭 대국본 주체로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국민혁명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주최 측 주장으로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실제 참석자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주최 측이 주장하는 300만 명은 좌익 세력의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국 시민들은 세종문화회관부터 서울시청 그리고 대한문 앞까지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14일 토요일에 100만 명, 지난 21일 토요일에 200만 명에 이어 이번에는 100만 명이 더 늘어난 참석자로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탄핵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이른바 광화문 국민저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저항 선언문은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할 것,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으로 윤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복귀시키고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총선을 다시 실시할 것 등 12가지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연사로 나와서 그동안 우리 당이 광장을 외면한 것을 사죄드리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시킨 민주당을 합심하여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날 연설문 전문은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엄 찬성 발언으로 화제가 된 뮤지컬 배우 차강석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양곡법 등에 대해 여야 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정당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걸 이유로 민주당이 또 탄핵시켰다면서 탄핵 중독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이끄는 민주당이야말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내란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곡법을 추진하는 야당에 대해 우리가 공산국가냐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이 신속히 재판에나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년연사 대표로 나온 이기범 씨는 대통령과 그의 대행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줄탄핵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이냐면서 최근 미 국무부에서도
대북 송금 주축인 이재명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북중러 추종 행보에 대해 경고성 짙은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보다 더 오른 것은 광화문의 덕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2030 청년들이 참여해서 여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 명예교수는 1월 13일에 비상계엄이 내일 아닌가라는 주제로 헌법학술회를 개최해 법학 전문가들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엄마부대, 백서서 정책연구소, 신남성연대 등 단체들도 이날 대회에 참석해 이재명을 내란 선동죄와 간첩죄로 체포하고 부정선거를 밝혀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 중간에는 88 서울올림픽 주재가인 손에 손잡고를 부른 것으로 유명한 그룹 코리아나가 나와서 손에 손잡고와 나훈아의 테스형을 부르면서 집회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대 대국본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더욱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 규모가 매주보다 확장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정광훈 대국본 국민혁명 의장이 발표한 광화문 국민저항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선언한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헌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일곱째, 간첩에 장악된 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선언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검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 처벌할 것을 선언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선언한다. 열 번째, 거짓 선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선언한다. 11번째, 국민들에게는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여한 윤상현 의원의 연설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숨막히는 제도권을 떠나 광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권한대행 탄핵도 막지 못한 저희의 무능함을 사죄드립니다. 8년 전처럼 다시 무기력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큰절로 용서를 구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우리는 어떤 세상을 경험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황폐화되었고 국가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악법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졌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를 모두 걷어찼습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악화되었고 외교는 치욕적인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서 혼밥을 하며 망신을 당해서나 중국몽을 외치며 압으로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땠습니까? 종전선언을 외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핵강국이 되었습니다.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입맛에 맞춘 악법과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상의도 없이 4조 원을 삭감하고 본인들의 특활비는 올리며 다른 기관의 특활비는 모두 삭감했습니다. 29번째 탄핵소추안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탄핵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재명 방탄과 정권 탈취를 위해 눈이 먼 자들입니다. 만약 이 어둠의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지우고 애국 세력을 말살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은 12개의 범죄 혐의와 5개의 재판에 직면한 범죄자입니다. 그런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저 윤상현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뭉칩시다. 윤상현이 끝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광화문 탄핵반대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도 있고 때로 비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애국 세력과 손잡고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민전 의원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같은 짓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한동훈이 발탁한 그런 인간들입니다만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서 범우파 범보수 진영에서 아예 설 자리가 없게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